저는 현재 남편과 이혼을 한 지 한 달 된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지금도 그날 겪었던 충격적인 일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을 정도로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선 무슨 짓이든 다 할 수 있다는 걸 이번 일을 통해 확실하게 알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제 사연을 듣게 되신다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전 남편의 행동에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실 테고 제가 왜 이혼을 했는지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 부부관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건 6개월 전부터였어요. 그 전부터도 좋은 관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상당히 예민한 반응을 보이더니 매 순간마다 항상 저에게 짜증을 냈어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상처를 받게 되는 건 당연한 건데 남편은 상처를 받든 말든 그런 건 전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변한 남편의 성격에 적응이 되지 않았던 저는 도대체 왜 그러는 건지 이해할 수 없어 대화로 풀어나가려 했지만 남편은 자신의 속마음을 전혀 표시하지 않았어요. 이유를 알지 못하니 하루하루가 답답할 뿐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남편의 기분을 풀어주려 많은 노력을 했었죠. 하지만 돌아오는 건 언제나 차갑고 상처되는 말밖엔 없었어요. 이런 문제가 반복이 되다 보니 저 또한 지칠 대로 지쳐버려 더는 상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어쩔 때는 아이도 없는데 그냥 이혼해버릴까? 이런 생각이 떠나지 않을 정도로 남편한테 너무 큰 실망을 했어요. 이런 심각한 부부관계에 제가 버틸 수 있었던 건 시모가 항상 저를 딸처럼 대해주셔서 남편이 서운하게 해도 그냥 넘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날이 가면 갈수록 남편의 지나친 행동은 저를 점점 지치게 만들었어요. 결국 이 문제로 인해 시모 옆에서 대판 싸우게 되었고 제 입에서 이혼 얘기까지 나와 버렸습니다. 차라리 당신이랑 이혼하는 게 좋겠어. 나 이렇게는 도저히 못 살아. 요즘 나를 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데? 잘못한 것도 없는 나한테 화를 내는 이유가 뭐야? 네가 그냥 내 옆에 있는 거 자체가 짜증이 나는 걸 어떻게 아냐? 너도 싫고 병들어 움직이지 못하는 우리 엄마도 짜증이 난다고.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어. 정말 지긋지긋하다고. 너는 하는 행동 모든 게 답답하고 엄마는 맨날 죽겠다는 소리를 입에 달고 있으니 내 기분이 어떻겠소? 어머님이 건강이 안 좋으시니까 당연한 거지. 그리고 어머님이 이렇게 된 게 누구 때문인데? 네가 술을 마셔도 적당히만 먹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고. 몸조차 가누지 못할 정도로 퍼마시고 집으로 걸어오다가 아들 걱정된다고 밖에서 한참 동안 기다리신 어머님이 술 취한 너를 발견하고 서둘러 걸어갔는데 달려오는 차와 부딪힐 뻔했던 거, 어머님이 뛰어들어서 네가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거 기억 안 나? 그런데 방금 뭐라고 그랬어? 너를 낳아주고 목숨까지 구해줬는데 병들어서 짜증이 난다고? 정말 제정신이 아니구나. 어머님 다리 저렇게 된 거 평생 잘못을 뉘우치며 살아도 모자랄 판에 어디서 큰 소리야? 내가 언제 구해달라고 그랬어? 엄마가 자의적으로 선택해서 일이 이렇게 된 것뿐이잖아.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건데? 이미 한쪽 다리 없는 거 내 다리라도 떼서 붙여주면 되는 거야? 나는 엄마가 이 세상에서 하루빨리 사라져줬으면 좋겠어. 엄마 때문에 되는 일도 하나 없다고. 차라리 그때 그냥 떠나지 그랬어. 저는 더는 남편의 버릇없는 행동을 들어줄 수가 없어 시모가 보는 앞에서 얼굴에 손을 올려버렸어요.
뺨을 맞게 된 남편은 본인도 화가 치밀었는지 제 뺨에 손을 올렸고 상황이 심각해지자 시모는 힘든 몸으로 남편한테 기어가 발목을 잡은 뒤 눈물을 흘리시면서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저한테 잘해야 된다며 괴로워하셨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시모는 한쪽 발을 잃게 된 이후 함께 생활하게 됐었는데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들이 많아지게 되자 남편은 그런 삶이 싫었는지 불만은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었어요. 서로 계속 얼굴을 붉힌다면 결국 남는 건 상처밖에 없기 때문에 저와 시모는 최대한 좋게 지내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했었지만 달라지는 것도 없었죠. 집 밖으로 뛰쳐나간 남편의 뒷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너무 걱정이 됐었어요. 시모는 모든 게 본인 탓이라며 힘들어했고 저는 그런 시모를 위로하며 남편이 예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 안심시켜 드렸지만 저 또한 남편 때문에 정신적으로 너무 힘이 들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괴로웠고 하루빨리 이런 불안한 생활이 끝나길 간절히 바라는 것 말곤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게 남편과 저는 안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힘든 날들을 보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남편이 짐을 챙기고 있길래 뭐 하는 거냐고 물어보니 그동안 자기가 했던 행동들에 대해 뉘우치는 게 많다면서 시모가 교통사고가 난 이후 다리를 잃은 것 때문에 정신적 충격이 너무 커서 힘들었었다는 말을 했어요. 그리고 앞으론 행복하게 살고 싶다며 함께 여행을 가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갑자기 변한 모습을 보이길래 저와 시모는 당황해 아무 말 없이 남편을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짐을 전부 싼 남편은 소파에 앉아있는 시모를 안아들어 밖으로 나가 차에 올려 태우길래 너무 놀라 화를 내게 되었죠. 어머님이랑 내 의견은 아무 상관없다는 거야? 왜 이렇게 막무가내로 행동하는 건데? 계획도 없이 떠나는 게 어디 있어? 끝까지 당신 멋대로 할 거야? 너는 필요 없으니까 빠져. 엄마랑 나랑 단둘이 여행 떠날 거야. 하루라도 잔소리 안 하는 날이 없지? 이번만큼은 방해하지 마. 내가 원해서 하는 거니까. 네가 어머님을 어떻게 챙길 건데? 장애가 생기신 이후 단 한 번도 돌봐드린 적 없었잖아. 이건 옳은 방법이 아닌 것 같으니까 충분히 상의하고 우리 관계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다음 서로 마음이 진정이 됐을 때 다시 계획하는 게 좋겠어. 어머님도 이런 기분으로 여행을 떠나고 싶어 하실 것 같아? 제발 내 일에 방해 좀 하지 마. 엄마랑 여행 좀 가겠다는데 네가 뭔 상관이야? 그동안 너무 못해드린 것 같아. 바람 좀 쐬러 가는 것뿐이라고. 남편은 차 문을 잡고 있는 저를 밀친 뒤 출발을 했고 그 모습을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모는 저에게 걱정하지 말라면서 문자 한 통을 보냈습니다. 다리가 불편하시기 때문에 옆에서 계속 신경 써드려야 하는데 남편이 시모를 잘 보살펴 드릴 수 있을지 너무 걱정이 많았어요. 저는 시모에게 도착하시는 대로 목적지가 어딘지 알려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렇게 시모와 문자로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뒤이어 남편한테 모자지간 즐거운 시간 보내다 들어갈 거니까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문자 한 통 남긴 채 더는 소식이 없었습니다. 남편과 시모가 걱정이 돼서 전화를 해봤지만 핸드폰은 꺼져 있었고 그렇게 며칠 동안 연락 두절인 상태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시모와 남편이 하루빨리 집으로 무사히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었는데
늦은 저녁 깜빡 잠이 들었던 상태에서 남편한테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그동안 연락 한 통 없던 사람이 갑자기 전화를 했길래 너무 놀라 급하게 통화 버튼을 눌렀는데 수화기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남편의 울음소리였고 오열을 하면서 병원이라며 시모가 세상을 떠났다는 믿을 수 없는 충격적인 말을 꺼내 놓았습니다. 사실이 아니라고 믿고 싶었는지 몇 번이나 남편한테 되물었고 병원의 위치를 알려주길래 서둘러 택시를 타고 급하게 병원으로 향했어요.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눈앞에 펼쳐져 진정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병원을 도착해 남편이 알려준 위치로 찾아가니 오열하는 목소리가 들리길래 서둘러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는 순간 저 또한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얀 천으로 뒤덮여 있는 시모를 보게 되었고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온몸이 화상을 입은 상태로 굳어져 있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남편한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볼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분명 최대한 조심히 다녀오라고 했었잖아. 그런데 왜 갑자기 어머님이 세상을 떠나게 된 거냐고. 어떻게 차가 화재로 덮일 수 있냐는 거야. 모르겠어. 내리막길에 잠깐 차를 세워놨었는데 볼일을 보고 돌아왔는데 차가 기둥을 부딪힌 상태로 화재가 나고 있었어. 나도 지금의 상황을 믿을 수 없는데 왜 화를 내고 그래? 엄마랑 좋은 시간 보내고 있었고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고. 화재로 뒤덮인 차량을 나 혼자 해결할 수가 없어. 119에 도움을 요청했었는데 불길이 너무 커져서 진압하는데도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었어. 얼굴을 못 알아볼 정도로 온몸이 녹아내렸고 손을 쓸 수 없었던 나 자신이 너무 한심스러웠어. 전부 내 탓이야. 당신 말을 들었더라면 이런 일도 생기지 않았을 텐데 괜히 고집 부려서 내 손으로 엄마를 떠나게 만든 거라고. 그러니까 나중에 같이 가자고 했잖아. 당신 기분 내키는 대로 움직이니까 이런 사고가 터진 거 아니야. 내가 옆에 있어줬어 봐. 이런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고. 남편은 주저앉아 오열을 하면서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남편을 원망한다고 시간을 되돌릴 수도 없었던 상태라 저 또한 너무 큰 충격을 받아 맨정신으로 버티는 게 너무 힘이 들었어요. 결국 남편의 생각 없는 행동으로 인해 얻게 된 결과로 시모는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그렇게 장례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단순 사고사로 처리를 했지만 저는 남편이 다리를 잃은 시모가 짐스럽게 느껴져 사고사를 위장해 세상을 떠나도록 치밀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제가 남편이 잘못을 저질렀다는 진실을 알아낼 수 없었기에 경찰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고 정신없이 시모의 장례를 치르고 있었는데 남편이 제 팔을 잡고 휴게실로 끌고 갔어요. 갑작스러운 돌발 행동에 남편의 팔을 뿌리치며 화를 냈어요. 네가 일부러 어머님 저렇게 만들었지? 생명보험 노리고 저지른 행동 아니야? 내가 모를 줄 알아? 갑자기 어머님이랑 여행 간다고 할 때부터 의심스러웠어. 그게 뭔 소리야? 내가 왜 그런 쓸데없는 짓을 저지르겠어? 경찰들도 단순 사고사라잖아. 나는 좋은 뜻에서 여행을 간 거지. 다른 뜻은 없었다고. 이상한 생각할 시간에 조문객들이나 잘 좀 챙겨. 조금 있다가 임직원분들 오신다니까 깍듯하게 모셔.
알겠어? 느려 터지게 행동하지 말라는 거야. 그렇게 불안하면 네가 하면 되잖아. 임직원도 똑같은 사람이야. 장례식장에서 뭘 얼마나 신경 써달라는 거야. 조문객이 당신 회사 사람만 있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내 말을 안 듣겠다는 거야? 우리 엄마 장례식장에서 얼굴 붉혀야 되겠냐고. 계속 이런 식이면 나도 좋게 넘어갈 수 없어. 나 지금 상당히 예민하거든? 건드려서 좋을 거 하나 없으니까 존말할 때 시키는 대로 해. 너도 우리 엄마 장례 망치고 싶지 않잖아. 내 말 알아들었으면 당장 준비해. 남편은 시모가 떠난 이후 전보다 저를 더 막대했어요. 서로 안 좋은 말을 주고받고 있었는데 밖에 상당히 많은 조문객이 찾아왔는지 시끌벅적하길래 남편이 밖을 살폈는데 저보고 빨리 나가서 조문객 챙기라고 등을 떠밀었어요. 위로해주기 위해 찾아온 회사 사람들은 남편과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고 저는 정신없이 식사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남편 얼굴만 보면 당장 때려치우고 싶었지만 최대한 제 감정을 참고 억눌렀어요. 시모의 장례를 망치고 싶지 않아 묵묵히 할 일을 하고 있는데 회사 사람들과 술 한잔 걸친 남편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저를 좋게 대하는 게 아닌 일하는 직원보다 더 못한 취급을 했어요. 그런데 잠시 뒤 회사에서 꽤 높은 위치에 있는 분들인지 몇몇 분들이 걸어오자 남편과 회사 사람들이 전부 자리에서 일어나 깍듯하게 90도로 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잠깐 지켜보고 있던 저에게 남편이 갑자기 화를 내더니 뭘 멀뚱히 서 있냐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소리치는데 쉬지 않고 일을 하고 있던 저에게 고생한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은 남편한테 너무 서운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본인의 말을 따르지 않고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던 남편은 충격적이게도 제 얼굴에 뺨을 올렸습니다. 그 순간 장례식장 안은 침묵이 흘렀고 저는 결국 울분을 토해냈어요. 넌 일생에 도움이 안 돼. 우리 회사 임직원분들께서 오셨는데 빨리 육개장 내올 생각은 하지 않고 뭘 쳐다만 보고 있어? 꼭 화를 내야 움직일 거야? 네가 감히 내 얼굴에 손을 올려? 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술 마셨다고 지금 눈에 뵈는 게 없니? 너한테 회사 임원은 중요하고 결혼한 마누라는 함부로 막대해도 된다는 거야? 내가 지금 여기 좋아서 붙어 있는 줄 알아? 네가 제대로 일 처리를 못할까 봐 돌아가신 어머님이 너무 불쌍해서 장례식 도와주고 있는 건데 육개장 그거 조금 늦게 내보냈다고 내 얼굴에 손을 대? 오늘 네가 나한테 한 일에 대해서는 장례가 끝나고 고소할 거니까 콩밥 먹을 준비나 하라고. 너 지금 나 개망신 주려고 작정한 거지? 우리 회사 사람들 왔으면 내가 뭐라고 말하기도 전에 알아서 알아채야지. 어딜 감히 집안의 가장인 나한테 고개를 쳐들고 있어? 어차피 너도 끝이야. 내가 너랑 더 이상 살아갈 이유가 없는데 굳이 붙어 있을 필요 없잖아. 우리 엄마가 나를 위해 남겨준 생명보험으로 재출발할 거라고. 술을 얼마나 많이 마신 건지 앞뒤 분간하지 못하는 모습에 남편의 회사 사람들이 말렸지만 그럴 때마다 남편은 자기가 잘한 행동인 것처럼 저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장례식장을 난장판으로 만들었어요. 앞뒤 분간하지 못하는 남편을 더 이상 상대하고 싶지 않아 자리를 피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판단에 밖으로 나가려는데 뒤쫓아오던 남편이 제 머리채를 잡아 바닥으로 패대기를 쳤어요. 집안의 가장이 말도 끝나지 않았는데 자기를 무시한다면서 더 난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더는 사람으로 취급해줄 필요 없을 것 같아 남편의 뺨을 사정없이 올려친 뒤 장례식장을 빠져나오려 신발을 신으면서 우리 관계는 정말 끝이라고 소리를 치는 순간 계단에서 누군가 천천히 걸어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누군가에게 부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제 두 눈으로 목격하자마자 입을 다물지 못했고 장례식장 안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부축을 받으면서 내려온 사람은 충격적이게도 세상을 떠나신 시모가 온전한 몸으로 저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아가야, 나 살아있다. 세상 떠나지 않았다고. 지금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니? 빨리 돌아가자. 저 정신 나간 놈은 이제 내 아들이 아니다. 경찰에 신고했으니까 곧 우리를 도와주러 올 거야. 내가 지금 어디서 오는 길인 줄 아니? 저놈이 글쎄 나를 깊은 산속 창고에 가둬두고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지르고 있었다고. 네가 장례를 치르고 있는 걸 보니 벌써 저놈이 해선 안 될 짓을 했나 보다. 엄마가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고 끝까지 말렸는데 결국 이를 저질러? 엄마, 도대체 여긴 왜 온 거예요? 제가 그곳에서 지낼 수 있게 모든 걸 마련해 놨었잖아요. 몇 달만 고생하면 우리한테 큰 돈이 들어오는 건데 전부 망치면 어떡해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이야? 어머님이 살아계신 것도 충격인데 방금 뭐라고 그랬어? 큰 돈이 들어오니까 몇 달만 고생하면 된다고? 그럼 너는 돈 때문에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거야? 우리가 먹고 사는데 부족한 것도 아니고 빚도 하나 없이 그동안 금전적으로 여유 있게 살아왔었잖아. 도대체 뭐 때문에 살아계신 어머님을 세상 떠나게 만든 거냐고. 보험금으로 뭐 할 생각이었어? 나랑 이혼까지 생각하고 저지른 이 계획. 네가 원하는 게 있으니까 이런 일을 벌였을 거 아냐. 남편의 머릿속에 계획한 일이 틀어졌는지 말을 이어나가지 못했고 주춤거리면서 저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도망을 치려 하자 시모를 부축해 주고 있던 한 사람이 남편을 붙잡으라고 지시를 내렸고 같은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높은 분이었는지 그분의 한마디에 많은 직원들은 남편을 에워싸 붙잡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시모를 부축해 준 사람은 남편의 회사 대표였어요. 장례식장에서 목발을 짚고 걸어 내려오는 시모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남편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대표님이 직접 부축을 해줬던 거였죠. 그리고 한동안 저와 연락이 닿지 않았을 때 남편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전부 다 알고 있었던 시모가 남편이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대신 설명을 해줬습니다. 남편은 저와 시모 몰래 절대 해선 안 될 신생 코인에 손을 댔던 일이 있었는데 한순간에 엄청난 돈을 끌어모을 수 있다는 사람들의 소문만 듣고 전 재산을 탈탈 털어 잘못된 투자를 했다가 빚을 지게 된 거였어요. 수습하기에는 금액적으로 너무 크다 보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혼자서 찾다가 시모가 생명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보험금을 빼돌릴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남편 눈앞을 지나가는 한 노인이 시모와 체격도 비슷한데 같은 쪽 다리 하나가 없는 노인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치밀한 계획을 하게 되었던 거죠. 남편한테는 절호의 기회였어요. 무연고자로 가족이란 하나 없이 홀로 외로이 살아온 노인이었습니다. 뒷조사를 하면서 노인이 혼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 발빠르게 계획을 했던 거고
시모를 인적 없는 깊은 산속 창고에 숨긴 채 노인을 끌어들여 범죄를 저지른 거였어요. 차량 화재로 인해 온몸이 녹아내렸고 한쪽 다리가 없는 모습에 시모가 아닐 거라고는 전혀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장례식장에서 들어오는 부의금과 시모의 생명보험으로 많은 돈을 잃어 손해를 봤던 금전적인 부분을 회복시키려 했던 거였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남편이 시모를 창고에 두고 왔을 때 일이 잘못되면 돌아올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말에 시모는 보험금만 챙기고 2번 다시 찾아오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 빠져나오려고 창고 안에 있던 도구로 낡은 문을 쉬지 않고 내려치자 문이 열렸고 힘겹게 사람들이 있는 곳까지 걸어 내려올 수 있게 된 거였어요. 시모는 남편이 벌써 일을 저지르지 않길 바라고 경찰에 신고를 한 뒤 집 근처에서 제일 가까운 장례식장을 찾았는데 때마침 저와 마주친 거였고 남편이 이미 범행을 저질렀다는 거에 괴로워하셨습니다. 옆에서 이 말을 듣고 있던 남편 회사의 대표는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깊은 산속에 고려장할 생각이었냐고 생명보험금에 눈이 멀어 절대로 해선 안 될 짓을 저질렀다며 손에 잡히는 건 전부 남편을 향해 집어 던졌고 손에 들린 시루떡으로 남편의 얼굴을 세차게 올려쳤어요. 대표님, 잠깐만요.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험금만 노릴 생각이었다면 무연고자 노인네를 이용하진 않았겠죠. 저는 생명보험금만 받으면 저희 엄마는 다시 모시고 올 생각이었어요. 아무리 쓰레기라 해도 저를 낳아준 엄마를 해할 정도로 바닥은 아니라고요. 어차피 무연고자 노인네. 장례 치러줄 사람도 없을 텐데 이렇게 떠나면 좋은 일 하나 하는 거고 장례까지 해결해주니 제가 좋은 일 하는 거죠. 어차피 세상 떠나는 거 좀 더 앞당겼다 생각하면 되잖아요. 엄마, 제가 창고에서 뭐라고 했어요? 계획에 실패하면 데려오지 못할지도 모른다고 했지. 엄마가 창고에서 세상 떠나게 방치할 거라곤 말한 적 없었잖아요. 너 말 참 웃기게 한다. 아까 나한테 뭐라고 했어? 나랑도 이혼하고 혼자 보험금 탄 돈으로 새 인생 살 거라고 하지 않았어? 내가 그런 쓸데없는 곳에 돈 투자하지 말라고 그랬지? 버는 사람보다 잃는 사람이 훨씬 많다고 그냥 이대로 조용하게 살길 원했는데 결국 일을 이렇게까지 크게 만들어? 다 너 때문이야. 차라리 그냥 너도 데려가서 그 차에 같이 태워보내 버릴 걸 그랬다. 그 입 좀 어떻게 담을 수 없니? 지금 일이 얼마나 심각해졌는지 알아? 나 때문에 사태가 심각해진 거야? 네가 그 돈 때문에 저지른 범행으로 인해 이런 문제가 생긴 거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다고. 저기 경찰 오고 있네. 하는 행동 보니까 아직 뭘 잘못했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옥살이 하면서 네가 저지른 행동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무고하게 돌아가신 그 노인분과 어머님께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뉘우치며 살아. 알겠니? 경찰들은 남편을 연행했고 시모도 추가적인 조사를 위해 같이 경찰서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치실에 있던 시모가 아닌 무연고자였던 노인분은 수사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라 장례는 잠깐 미뤄지게 되었죠. 시모와 똑같이 한쪽 다리가 없는 상태에서 혼자 외로이 살아왔던 그 노인분이 사람의 손길이 얼마나 그리웠으면 남편의 게임에 넘어가 범행의 대상이 돼서 세상을 떠나시게 된 게 너무 마음이 안 좋았어요. 남편은 결국 자신이 저지른 범행에 대해 전부 인정을 하게 되면서 수사는 끝이 났고 무연고자였던 그분은 최대한 예를 갖춰
장례를 무사히 끝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징역 25년을 선고받게 되었죠. 사람의 악함은 한도 끝도 없다더니 자신이 원하는 걸 얻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조금의 죄책감 없이 행동을 옮겼다는 거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앞으로 징역을 사는 동안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게 될지 그건 모르겠지만 세상 떠나게 되는 날까지 2번 다시 얼굴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도 남편의 충격적인 행동에 많이 놀라셨고 제가 큰일을 당하지 않았다는 것만도 다행이라며 저와 함께 한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시모는 요양원에 들어가겠다며 본인이 직접 모든 걸 해결하셨어요. 남편과 제가 이혼을 했는데 더는 저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다면서 새로운 삶을 살라고 요양원 위치도 알려주지 않으셨네요. 하루빨리 과거의 아픔을 전부 잊어버리고 싶어요. 제 나이 이제 40대 초반이고 앞으로 해야 될 일들도 많은데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인생 경험했다 생각하고 앞으로 열심히 살아가려고요. 제 기막힌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언제나 평안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기가 요즘 어려운 이 시기에 잘 버티며 지내시고 계시나요? 하루빨리 안정된 삶이 다시 돌아와야 할 텐데 많은 분들이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최근 들어 일이 잘 풀리지 않아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고 있는데요. 그만큼 불안한 마음이 커지는 것 같아요. 내년에는 좋아질 거라는 희망을 가지면서 아들과 함께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매일 시청하고 있는 사연에다가 그동안 겪었던 제 삶의 인생을 한번 풀어보고 싶어 신청했는데요. 많은 분들께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받고 싶어 용기 내보려고요.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불쌍한 제 사연 꼭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남편과 만나서 결혼한 기간이 거의 25년 정도 되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세상을 떠나고 말았네요. 남편이 떠나기 6년 전 저에게 날벼락 같은 상황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었죠. 당신한테 내가 할 말이 있어. 갑자기 이런 말해서 미안하지만 우리 이혼하자. 더 이상 당신이랑 살아가기가 힘든 것 같아.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갑자기 이혼이라니. 어제까지만 해도 별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었는데 약 먹었어? 그건 당신 생각이지. 나는 당신이랑 더 이상 같이 살고 싶지 않아. 아들도 다 컸고 각자 인생 살았으면 좋겠는데. 지금 장난해? 우리 사이가 최근 들어 좀 삐걱거리긴 했어도 그건 별 문제 아니었잖아. 혹시 당신 나 말고 다른 여자 만나고 있는 거야? 왜 말을 못해? 다른 여자 생겼냐고? 내가 그동안 당신이랑 우리 아들을 위해 희생한 내 인생은 어쩔 건데? 너는 끝까지 이기적이구나. 나 좋다고 쫓아다닌 것도 먼저고 결혼하자고 한 것도 너고 이제는 이혼하자는 것도 너 혼자 결정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네가 사람이냐? 망할 놈아? 당신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금전적인 부분은 섭섭하지 않게 챙겨줄 테니까 이제 당신도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 솔직히 당신 그동안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결혼한 순간부터 자유도 없이 뒤치다꺼리 하느라고 제대로 된 여행 한 번 못 가서 스트레스 받고 힘들다며. 그래서 자유를 주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우리 함께 살아온 세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이제 다른 삶을 살아봐. 죽어서 눈 감을 때까지 후회하면서 살고 싶은 거야? 내가 마지막으로 당신한테 부탁하는 거다. 이제 나도 좀 살자. 남편은 무작정 이혼하자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 가정이 좀 위태롭긴 했어요. 그동안 같이 살면서 서로에 대해 많이 알고 이해한다고 생각했었지만 살아온 환경도 달랐고 성격도 달랐기 때문에
20년을 넘게 살아도 맞지 않는 부분은 어쩔 수가 없었어요. 이해하려고 노력을 계속했지만 결국 대화의 끝은 싸움이었고 그런 삶이 지치고 힘들었어요. 더군다나 남편은 술을 좋아해요. 담배도 하루에 2-3갑은 기본이었죠. 사업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재산은 많았고 매달 벌어들이는 수입 또한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유지하기 위해 흘려야 하는 땀도 많이 요구되었었죠. 시부모님도 예전에 두 분 다 암으로 세상을 떠나시면서 정신적인 지주가 없어지는 바람에 더욱더 술과 담배에 의지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스트레스가 저희한테 전달이 되기도 했었죠. 아들도 그런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그렇다고 남편이 아들한테 못하진 않았어요.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주어진다면 대화를 하려고 노력했고 같이 있어주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건 인정해요. 하지만 그러면 뭐하나요? 다른 여자가 생겨 저한테 이혼을 요구했는데 그렇게 지키려고 노력했었던 가정을 한순간에 무너지게 만드는 한마디에 저와 아들은 갈 길을 잃었고 남편의 다리를 잡으며 절대 이혼만큼은 안 된다고 애원했어요. 하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남편의 그런 행동들에 화가 치밀어 올랐고 반항심에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게 되었어요. 남편은 더 이상 아무 말 하지 않고 충분한 위자료를 주고 뒤도 안 돌아보며 등을 돌렸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저는 털썩 주저앉았고 그 모습을 아들도 지켜보게 되었어요. 그렇게 새로운 삶을 강제적으로 살게 된 저는 그동안 함께했던 추억들이 계속해서 떠오르고 적응되지 않는 환경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기가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정신적인 충격이 상당했었고 남편은 자유를 줬다고 했지만 저는 아직도 함께 살았던 집에서 같이 밥 먹고 자고 웃고 떠들던 집이 그리웠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동안 함께했던 그런 추억들을 전부 뭉개버렸죠. 이혼하자마자 6개월쯤 지나자 저 몰래 만나고 있던 여자와 재혼을 했더라고요. 한 번 더 하늘이 무너지게 되었죠. 재혼만큼은 절대 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책의 끝자락을 다 읽고 잠깐의 여운도 없이 덮어버린 다음 책꽂이에 꽂히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책은 점점 먼지만 쌓이고 재미없어서 2번 다시 보지 않는 그런 낡고 허름한 책과 같은 존재였어요. 하지만 그녀는 신간이었죠. 아주 잘 나가는 베스트셀러라서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저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존재였어요. 남편은 시부모님이 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지속적으로 병원에서 몸 관리를 했었어요. 술과 담배는 꾸준히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몇 년간 병원을 가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일이 바쁜 시기였어요. 그런데 그런 걱정을 덜어줄 베스트셀러의 여자는 한의사였습니다. 남편에게는 최고의 여자였죠. 결국 남자들은 다 똑같은 존재 같았어요. 새로운 여자만 보면, 마음에 맞는 여자만 보면 거기에 정신을 뺏기는 것 같았습니다. 저보다 비교도 안 되는 잘난 여자를 만나고 있는 동안 얼마나 비교를 많이 했겠어요. 점점 저에 대한 정이 떨어졌었겠죠. 저도 그런 남편의 실망스러운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면서 마음을 접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떠나보내니 조금씩 마음이 가벼워졌고 어느새 남편 없이도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 없었어요. 그동안 해보고 싶었던 취미생활도 즐기면서 잡생각 나지 않게 좋아하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아들도 자기 아빠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는지 한동안 만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러던 도중 어느샌가 그래도 자기 아빠라고 얼굴 보려 잠깐 만나는 것 같았습니다. 너는 그렇게 당하고도 너희 아빠가 보고 싶은 거니? 우리들을 뒤도 안 돌아보고 버렸는데 만나서 뭐하게? 너한테 도움되는 것도 없잖아. 그 여자한테 모든 재산까지 다 준다고 하더라. 너도 결국 그 여자한테 진 거고 우리는 깍두기 같은 인생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런 걸 알면서 뭐하러 만나는 거니? 되려 상처받는 건 넌데
다시는 얼굴 안 봤으면 좋겠어. 그건 엄마가 아빠에 대한 분노를 표출한 말들이잖아요. 저는 달라요. 엄마와 이혼한 거지. 저와 이혼한 건 아니잖아요. 제가 먼저 전화했어요. 서로 떨어져 지내고 다른 환경에서 살아야 한다고 해도 아빠와 아들이라는 건 하늘이 두 쪽 나도 달라지는 건 없다고요. 그걸 잘 알면서 저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하세요? 저는 아빠와 함께 했던 모든 추억들 버리고 싶지 않아요. 아들의 말이 틀린 건 하나 없었습니다. 저와 아들의 인생은 달랐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어요. 아빠와 아들의 사이는 하늘이 두 쪽 나도 변하지 않는 건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저와 달리 시간이 될 때마다 아들은 남편과 시간을 보냈고 어쩔 때는 외박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일이 바빠서 학생 때 그토록 해보고 싶었던 캠핑을 하지 못했었는데 아들이 자고 있을 때 조심스럽게 외박하고 들어온 아들의 핸드폰을 열어봤는데 단둘이 캠핑까지 갔다 왔더라고요. 밝게 웃고 있는 아들의 얼굴에 그늘도 보였고 웃는 모습이지만 슬픔이 저에겐 더 많이 느껴졌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런 식의 삶을 도대체 왜 원하고 있는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사진 속의 웃음은 억지로 웃고 있었기 때문이죠. 다 느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절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여자와 바람 피운 건 용서할 수 없는 행동이었으니까요. 잘 살고 있는지 남편도 전화 한 통도 없었고 문자도 없었어요. 아무리 이혼을 했어도 20년이 넘는 세월 미련 없이 단칼에 자를 수 있는 건가요? 그렇게 저도 삶의 시간은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가기 때문에 움직여야만 했고 발전시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해보고 싶었던 사업에 도전을 해봤어요. 시작은 미미했죠. 그래도 열심히 하면 꼭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일에 열정을 쏟는다는 건 정말 좋은 것 같았어요. 즐거웠고 행복했습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계속해서 쉬지 않고 달리면서 원하는 자리까지 만들기 위해 잠잘 시간 쪼개가며 보란듯이 성공하기 위해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들과도 최대한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고 남편과 이혼한 지 5년쯤 지났을 때 아들이 저에게 아빠 얼굴 한번 보러 가지 않겠냐고 쓸데없는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당황했죠. 그런 말을 하는 자체가 저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니까요. 너희 아빠를 내가 왜 봐야 하는 거니? 5년 동안 우리 단 한 번도 연락한 적 없었고 머릿속에서 이제야 지워지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나는 내 삶에 만족하며 살고 있어. 너희 아빠 술, 담배 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안 받아도 되고 너무 편한데? 두 번 다시 그런 말 하지 않았으면 좋겠네. 아무리 네가 내 아들이라고 해도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는 거야. 아빠가 많이 아파요.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힘든 것 같아서 더 늦어지기 전에 엄마 후회하지 말라고 얘기해드리는 거예요. 엄마가 어느 선까지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상으로 아빠의 몸 상태가 좋지 않아요. 아들의 말에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말을 들어서 당황했어요. 아들 앞에서는 그래도 이혼했고 다른 여자와 결혼까지 했는데 얼굴 보러 찾아가는 건 실례라며 더 이상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한숨을 쉬며 답답한지 바람 좀 쐬겠다며 밖으로 나갔어요. 조용한 방에서 핸드폰을 몇 번이나 들었다 놨다 했는지 모르겠네요. 결국 전화하지 않았어요. 목소리 들으면 그동안 힘겹게 버텨왔던 제 감정이 또다시 무너질 것 같았고 슬픔에 잠길 것 같아 회피했습니다. 잘 해오고 있는데 새로운 삶에 다시 적응하며 보란듯이 열심히 살고 있는 그런 제 자신을 거울에 비친 모습을 통해 다시 정신을 차리고 넘어갔어요. 아들은 제가 남편에게 전화 한 통 안 하고 얼굴 한번 보여주지 않는 게 서운하게 다가왔는지 불만적인 행동을 계속해서 보였고 혼자 방에서 눈물을 훔치는 모습까지 보게 되면서 제 마음도 아파 결국 남편이 있는 병원으로 아들과 함께 향했습니다. 그리고 5년이 넘는 시간 동안 어떻게 살아간 건지
너무나도 충격적인 모습으로 누워 있었고 남편은 식도암 말기였어요. 정신도 차리지 못할 정도로 위태로워 보였고 그런 모습에 저도 모르게 다리가 풀렸어요. 아빠가 항상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했어요. 너무 큰 상처를 준 것 같아 가슴 아프다며 뒤도 안 돌아보고 뿌리친 게 너무 힘들었대요. 아빠가 이혼하자고 말한 건 더 이상 고생시키는 모습 보고 싶지도 않고 자기한테 정신적으로 너무 많이 의지하는 것도 있어서 세상 떠나면 더 힘들어질까봐 강하게 나간 것도 있다고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자신을 용서해달라고 얘기하셨어요. 20년 넘게 고생시켰는데 병수발까지 들어달라는 건 엄마한테 너무 큰 죄를 짓는 것 같다고 했다고요. 남편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 정신을 차렸는지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어요. 기도에 호흡기를 달고 있어서 대화를 하지 못해 남편과 아들은 그동안 메모장으로 대화를 주고받았었는지 무언가를 적고 있었고 그 안의 내용은 자신의 재산을 전부 아들에게 주고 싶다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재혼한 새 아내가 들어왔고 저와 아들을 번갈아 가며 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주 찾아오지 말라니까 또 왔네? 이번에는 너희 엄마까지 데려왔니? 참 가지가지한다. 이혼했으면 그걸로 끝이지. 왜 또 얼굴을 내밀고 그러는 거야? 이번엔 봐주겠지만 저도 더 이상은 안 돼요. 현재 제가 이 사람 아내이고 결혼하고 그동안 계속 병간호하고 있었던 건 저였거든요. 제가 한의사라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어요. 안정이 제일 필요한 시기에 제 허락도 없이 이렇게 막 찾아오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오늘만 봐드릴 테니 다음날부터 절대 오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하루하루가 스트레스인데 왜 이렇게 찾아와서 사람 힘들게 하는 거야? 그녀는 상당히 불만이 많은 표정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5년 동안 병수발을 들었다는 것도 엄청 났었죠. 그만큼 그녀 또한 남편을 사랑하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녀는 자리를 피해줬고 남편과 눈빛을 주고받으며 마음속으로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모든 걸 느낄 수 있었고 아직도 저를 사랑한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아들이 말한 제가 알지 못하는 내용에 또 다시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그녀와 거래를 했던 거였고 예전부터 알고 지낸 친구 사이였어요. 그녀는 저희와 마찬가지로 예전에 이혼을 한 상태였고 아이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운영하고 있었던 한의원이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힘든 상태였어요. 그런 상황에서 때마침 남편이 나타났던 거죠. 그때 당시 남편은 벌써 식도암을 앓고 있었습니다. 친구 사이였기 때문에 서슴없이 대화가 오고 갔고 식도암이라는 말에 몸에 좋은 한약을 몇 번 다려 먹다가 남편이 내린 결정에 저와 이혼을 하려고 그 여자와 거래를 하게 되었던 거죠. 한의사였기 때문에 자신의 몸이 좋아질 수 있게 관리를 부탁했고 암에 좋은 약을 지속적으로 먹으며 치료를 받길 원했습니다. 그리고 완치가 됐을 때 남편의 재산을 전부 주겠다며 저를 속이고 둘은 재혼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렇게 병원에서 항암 치료도 받으면서 그녀가 건네주는 한약도 먹었습니다. 병원에서 처방해주는 약과 한약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 의사와 조율하면서 치료를 진행한 것 같았어요. 그렇게 식도암이 완치될 수 있게 노력을 해왔지만 상태는 점점 악화되고 말았어요. 문제는 벌써 전이가 된 상태였기 때문에 더 이상 막지 못할 것 같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했을 당시 남편이 완치가 됐을 때 재산 전부를 준다는 거였고 그렇지 못할 경우 재산의 절반만 가지고 가기로 약속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손해볼 게 없었죠. 남편이 세상을 떠나도 절반을 가져가는 건데 남편은 그저 저한테 아픔을 주기 싫었고 병수발을 해야 한다는 그런 고생을 시키고 싶지 않아 혼자 생각하고 독단적으로 행동했던 부분들이 오히려 더 많은 아픔을 준 것 같다고 생각되면서 예전이나 지금이나 남편의 성격은 전혀 변한 게 없다며 너무하다고 결국 소리치고 말았어요. 남편의 마음 이해하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힘든 병수발을 시키고 싶지 않았겠죠. 하지만 단 한 번이라도 저에게 솔직하게 모든 걸 의논했더라면 오히려 마음의 준비를 더 잘 했을 거라 생각이 들었고 남편의 잘못된 판단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고쳐보겠다고 발버둥 친 5년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시간, 어차피 이렇게 될 거 차라리 저와 함께 많은 추억을 남기면서 좋은 기억만 가져갈 수 있게 인생 마무리하면 될 것을 무모한 행동을 한 것 같아 너무 화가 났어요. 결국 모든 일들이 밝혀지고 그녀가 들어왔을 때 모든 사실을 알게 됐다며 지금이라도 남편과 이혼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렇게 해주지 않았어요. 기적이라는 건 언제나 있을 수 있다며 제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친구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말을 꺼냈어요. 그쪽만 사랑이에요? 저도 사랑이라는 걸 할 줄 아는 여자라고요. 제가 미쳤다고 재산 준다는 말에 덥석 물은 것 같아요. 그만큼 저도 이 사람에게 마음이 있으니까 받아준 거라고요. 그리고 진심으로 암을 고쳐주고 싶어 5년 동안 정말 힘들게 병수발했어요. 그런데 한 번도 나타나지 않던 사람이 위태롭게 아픈 모습을 보이니까 그제서야 동정심이 생기고 안쓰러워요? 제일 한심한 건 그쪽이에요. 그동안 집에서 함께 지낼 때 뭐 했어요? 그냥 보고만 있었어요? 밥도 잘 안 먹고 기침도 자주 하고 몸의 이상 반응을 봤을 텐데 몰랐나요? 아니면 그냥 무시했나요? 조금만 신경 쓰면 알 수 있는 걸 그쪽은 모른 척 한 거겠죠. 그녀의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남편과 이혼하기 전에 그녀가 말한 증상이 떠올랐고 저는 그걸 그냥 넘겼습니다. 남편이 워낙 일이 바쁘고 힘들었기 때문에 피곤해서 그저 밥맛이 없어서 나타낸 증상인 줄 알았어요. 말 안 해도 개인적으로 병원을 자주 찾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앞서 말했듯이 한창 바쁠 때 병원을 가지 못했었는데 그때 제가 신경을 써줬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제 자신이 한심스러웠습니다. 그저 집안일만 잘하고 남편이 필요한 부분들만 채워주면 그걸로 끝인 줄 알았어요. 정작 남편의 건강은 제가 신경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말에 고개를 들 수 없었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되려 그녀가 저에게 큰소리치며 당장 나가달라고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그녀를 번갈아 가며 쳐다보다가 결국 법적으로 그녀가 남편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어요. 병원에서 나오자마자 한참 동안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이 저를 부축해 주었고 그렇게 저희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녀가 남편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이죠. 한동안 일이 손에 잡히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고 어떻게 하면 남편을 다시 만날 수 있을지 고민에 빠져 있을 때 아들에게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듣게 된 충격적인 말은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는 말이었어요. 제대로 된 대화조차 단 한 번도 못 해보고 세상을 떠났다고 하니 믿을 수 없었고 급하게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아들은 오열하며 남편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그녀 또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얼굴이라도 한번 만져보고 싶어도 그녀가 버티고 있어 다가갈 수 없었어요. 결국 병실에서 나와 대기실에서 눈물을 흘리며 그동안 함께했던 남편과의 행복했던 추억들이 다시 머릿속으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제 어깨를 두드렸고 고개를 돌리니 그녀가 저를 보며 들어가 보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낸 뒤 자리를 옮겼어요. 그제서야 저는 남편에게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서 나를 힘들게 하는 거야? 당신은 왜 항상 내 생각은 무시한 채 혼자 결정하는 건데? 당신과 헤어지고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완전한 몸 상태로 내 앞에 나타나고 싶었겠지. 하지만 지금 봐봐. 당신의 모습이 어떤가? 5년이라는 시간이 너무나 후회스럽지 않아? 말 좀 해봐. 이렇게 떠나면
나랑 우리 아들은 어쩌라는 거야? 남편의 몸은 따뜻했어요. 가슴에 귀를 대고 심장이 뛰길 바랬지만 느낄 수 없었고 숨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도에 호흡기를 달고 삐쩍 말라버린 모습에 몸만 남은 상태였어요. 그렇게 남편의 장례를 치르게 되었고 더 이상 그녀와도 만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문제가 있었어요. 아들에게 돌아가야 할 재산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아들에게 재산의 일부를 증여한다는 서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어떤 계약서조차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2번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았지만 아들에게 돌아가야 할 재산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알기론 둘 사이에 계약 조건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저희 아들에게 남편의 재산 일부가 들어오지 않아서 연락드리게 되었네요.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남편의 마지막 유언이잖아요. 이 여자가 뭐라고 그러는 거야? 재산? 뭔 재산? 나한테 뭐 맡겨놨어? 나랑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5년 동안 나타나지도 않더니 이제 와서 자기 아들 재산 달라고 말하는 게 너무 뻔뻔하지 않아? 내 남편은 죽어서 세상을 떠나버렸는데 자기 아들 재산은 챙겨주고 싶은가 봐. 그런데 이를 어쩌지? 너희들한테 돌아갈 돈은 땡전 한 푼도 없는데 법적으로 내가 아내고 남편과 처음 했던 계약들은 결혼하는 순간 내가 파기해버렸어. 아무런 증거가 남아있지 않다고. 죽은 사람은 말이 없다잖아? 그리고 그 사람이 세상 떠나기 전에 회사 지분 전부를 내게 사전 증여한다는 서류 또한 내가 가지고 있어. 즉 너희들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소리야. 나는 한국 땅에 미련 없고 이제 다른 나라 가서 잘 먹고 잘 살 테니까 너희들도 남은 돈 탐내는데 쓸데없는 시간 버리지 말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하루라도 빨리 결정해야 하지 않을까? 아, 그리고 그 사람 마지막 부탁인데 그쪽 아들한테 우리 집에 있는 아빠 유품 남은 것들 좀 가져갔으면 한다네. 책상에 같이 여행 간 사진 있다던데 내일까지 안 가져가면 전부 분리수거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릴 테니까. 내일까지라고 분명히 말했어. 그럼 나는 더 이상 할 말 없고 그쪽이 불렀으니까 계산은 알아서 하세요. 뭔가 크게 맞은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법적으로 그녀가 배우자고 거기에다 제 아들에게 넘겨줘야 할 재산에 대한 유서나 어떤 서류가 전혀 없다는 말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고 어떤 식으로 헤쳐나가야 할지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결국 변호사를 만나 지금의 상황을 설명했지만 남편과 재혼한 사람에게 미리 사전 증여를 전부한 상태라면 세상 떠난 남편이 유서나 효력이 있는 서류가 없다면 아들에게 돌아갈 재산은 받기 어려울 거라는 믿을 수 없는 말을 듣게 되었어요. 결국 아들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한 무능한 엄마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아들에게 힘겹게 상황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들은 남편의 유품을 가지러 현관을 나섰고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데 차마 혼자 보낼 수가 없어서 저도 같이 따라 나섰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곳에는 벌써 짐들을 전부 정리하고 있었어요. 모든 걸 처분하는 것 같았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니 그녀가 문을 열어줬고 저와 아들은 남편이 가지고 있던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 것 같았어요. 벌써 많은 계획을 한 듯 보였습니다. 남편의 재산이 저도 정확하게 얼마나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상당히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일 안 하고 적당히 쓰고 살면 죽을 때까지 먹고 살 정도의 위자료는 받았으니까요. 남편이 지내던 방문을 열었는데 짐이 많이 있진 않았어요. 옷가지 몇 개와 책상 위에 놓인 여러 가지 암에 좋은 약재들이 적힌 책들과 아들과 함께 여행하며 찍은 사진들이 올려져 있었어요. 아들은 아빠의 유품을 하나도 빠짐없이 챙기기 위해 박스에 차곡차곡 넣었고 장롱에 있는 옷들을 꺼냈는데 구석에 검은색 가방이 하나 있더라고요. 아들은 뭔지 싶어 가방을 열었는데 등산을 했던 건지 여러 가지 풀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바짝 말라 있어서 손으로 만지면 부서질 정도였어요. 그 안에는 별게 없는 것 같아 가방을 닫으려 하는데 아들이 뭔가를 발견했는지 가방 깊숙이 손을 집어넣었고 그 안에서 꺼낸 물건은 편지 한 장이었어요. 저를 바라보며 편지를 펼쳤는데 그 안의 내용을 읽어 내려가다가 경악을 하고 말았어요. 남편이 가방에 넣어둔 풀들이 약초가 아닌 독초라는 말이었고 언제부턴가 몸이 심각할 정도로 나빠지기 시작해 그녀가 몰래 집으로 가지고 들어온 약초를 조금씩 가져와 가방에 모으기 시작했고 알게 된 순간 그녀와의 계약이 끝이 난 상태였습니다. 정확하게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르겠다는 내용들이 들어 있었어요. 편지의 내용에는 많은 것들이 적혀 있진 않았지만 분명한 건 그녀가 무슨 일을 꾸미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아들과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짐작했고 저희는 급하게 남편의 유품을 전부 챙겨서 그녀와 마주치기 전에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아들과 문제의 가방 안에 있던 삐쩍 말라버린 독초에 대해 알아보려고 약초를 전문으로 다루는 곳에 방문을 했어요. 그리고 듣게 된 건 충격적이게도 소량의 약만으로도 세상을 떠나게 할 수 있다는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걸 썼는지 안 썼는지는 알 수 없었어요. 자세하게 물어본 결과 한약이라는 건 여러 가지 약재를 섞어서 처방을 하기 때문에 화학적인 분석을 한다고 해서 정확하게 어떤 성분인지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실망스러운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결국 모든 건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좀 더 조사해야 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렇게 아들과 저는 각자 알아볼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녀는 저희가 알아보는 동안 한의원을 벌써 정리를 한 상태였고 해외로 떠나버렸는지 전화기도 꺼져 있었습니다. 아무런 증거도 남기지 않은 채 사라졌기 때문에 만날 수도 없었어요. 그렇게 시간은 계속 흘러갔고 분명 그녀가 숨기고 있는 게 확실하다고 느끼고 있었지만 밝힐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경찰이 섣부르게 신고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도중 아들에게 전화 한 통이 왔어요. 그리고 받게 된 순간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해외로 떠나지 않았고 국내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아들이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명함 한 장을 발견했는데 그 명함은 다른 한의원 명함이었고 그 한의원의 원장과 그녀가 서로 사랑하고 있는 사이였는지 명함에 있는 주소를 찍고 도착하자마자 둘이 팔짱을 끼고 한의원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발견했다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아직까지 뒷조사가 더 필요하다며 다시 전화를 한다고 끊었어요. 뭔가 실마리가 잡힌 것 같아 아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 저도 가길 원했지만 나중에 어떠한 상황이 생겼을 때 도움이 필요할지 모른다며 기다려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을 시점에 저에게 음성으로 녹음된 파일 하나가 전송되었습니다. 내가 뭐라고 그랬어? 그 양반 돈 많다고 그랬지? 무슨 재산의 절반만 준다는 거야?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주려면 다 줘야지. 그놈의 아들이랑 마누라가 찾아왔을 때 돌아간 뒤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재혼했어도 직계비속인 자기 아들한테 당연히 지분이 있는 거라며 재산의 절반을 꼭 돌려주라고 자기가 작성한 유서를 건네더라고. 완전 어이가 없어서 그래서 알겠다고 진정시킨 뒤에 그 유서를 폐기해버리고 미리 내게 재산 전부를 사전 증여한다는 서류를 몰래 조작해 두었지. 그동안 혹시 몰라 모아두었던 약재들 모아서 푹 다렸고 몸에 좋은 거라고 넙죽넙죽 받아 먹더라고. 그전에는 양이 적어서 서서히 약해졌지만 이러다가 내가 그동안 힘들게 병수발한 거 제대로 보상받지 못할 것 같아 진하게 다렸더니 결국 이런 일이 벌어져 버렸네. 그래도 당신이 추천해준 약재가 효과는 정말 좋단 말이야. 덕분에 우리 둘이 한의원 새롭게 차렸고 지금 엄청 잘 되고 있잖아. 그 아들이랑 마누라는 전혀 모르고 있을 거야. 지금도 눈물만 엄청 쏟고 있겠지? 엄청난 대화를 듣게 된 저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어서 정지 버튼을 눌렀고 이 문제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어요. 결국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죠. 그녀와 그 남자는 남편과 결혼한 상태에서도 몰래 만났던 것 같았어요. 오랜 기간 친구 사이였던 걸로 아는 그녀는 돈이 우선이었고 남편에게 해선 안 될 행동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경찰서에 연행이 되었고 모든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절대 아니라고 발뺌했지만 정확한 녹취록과 남편이 그동안 가방에 모아두었던 약재들이 증거물로 채택이 되었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었네요. 재산의 절반이 아닌 그 이상 더 많은 걸 원하기 위한 욕심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든 한심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와 함께 계획을 꾸민 남자도 상당히 오랜 기간 징역 생활을 해야 할 정도의 처벌이 내려지게 되었어요.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아들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남편의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네요. 남편과 젊었을 때 만나 정말 많이 고생했는데 하마터면 모든 걸 그녀에게 뺏길 뻔했습니다. 좋은 영향력으로 행동을 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더 화가 납니다. 아들과 현재 잘 살고 있지만 마음 한편에 돌을 얹은 것 마냥 무거운 이유는 왜일까요? 하루빨리 모든 걸 털어버리고 아무 걱정 없이 남은 인생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몸조심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분명 지금 현재의 어려운 시기도 언젠가 끝나리라 봅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항상 행복하세요. 저 또한 아들과 과거의 일들 전부 털어버리고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